직장인은 땡땡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땡땡 매매랑 이 땡땡의 정답은 음봉입니다. 차트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양봉 매매랑 음봉 매매로 나뉘는데요. 양봉 매매는 말 그대로 주가가 상승을 할 때 특정 구간 전고점이라고 예시를 들면 이런 특정 구간을 돌파를 할 때 매매하는 것을 말하고, 음봉 매매는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곳에서 매매를 하는 걸 말합니다. 이 두 개의 매매 차이를 좀 보면 일단은 매매 스타일을 봤을 때 이 양봉 매매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뒤에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적어놓고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좀 무료 전자책을 총 400페이지 무료 전자책을 배포를 했습니다. 영상을 이렇게 또 다시 찍는 이유는 이렇게 전자책은 아무래도 텍스트이다 보니 글로써 표현하지 못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영상을 통해서 순서대로 이제 또 제 생각을 더 추가하는 그런 영상을 찍을 예정입니다. 시리즈물로 계속 이제 업데이트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음봉 매매를 좀 주로 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 주식 말고도 본업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양봉 매매를 할 때는 호가창을 좀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고 계속 주식을 쳐다보고 있을 만한 그런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떨어질 때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음봉 매매의 장점은 좀 기다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주가가 15,000원인 종목이 10,000원까지 하락을 한다 생각을 하면 쉽게 이제 10,000원에 매수를 걸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음봉 매매를 조금 더 좋아하고, 다만 이 음봉 매매를 할 때 좀 봐야 될 거는 이 하락을 하는 하락 추세 속에서는 매매를 하는 거를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할 건데, 일단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걸 좀 보면은 차트를 이렇게 시계열로 나눠서 보면은 월봉이 있고 주봉, 일봉, 시간봉 이렇게 분봉도 존재를 합니다. 이 케이프라는 종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지금 30분봉인데요. 이 30분봉으로 보면은 뭔가 이 추세 자체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추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 추세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구나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을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잘 보시면 이때 상승 추세가 이제 앞에서 나왔었고 상승을 계속 유지하고, 그다음에 이동평균선도 5일선, 11선, 21선보다 아까가 더 높은 상승 추세의 모습이 만들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아까 봤던 30분봉이 아니라 일봉을 봤을 때는 최근에 계속 주가가 하락을 하는 그런 추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 큰 시계열, 월봉부터 해가지고 월봉이 예를 들어서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는 강한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가 일단 상승 추세인 것 같고, 월봉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주봉으로 보니까 주봉도 이제 봤을 때 이렇게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를 이제 확인을 했고, 다만 최근에 이제 꺾이면서 이렇게 20주선, 그러니까 노란색 선이 이게 20주선인데 20주선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에서는 좀 좋지 않구나. 그러면은 여기가 20주선 구간까지 다시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반등을 했을 때는 여기서는 저항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봉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서 그동안에 앞에서 하락이 나왔다가 이제 다시 바닥을 조금씩 이제 더 이상 주가가 막 크게 빠지지 않으면서 박스권을 만든 다음에 한번 상승을 하겠구나. 하지만 이 상승을 할 때 아까 봤던 주봉에서 보니까 이런 20주선이 머리 위에 있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런 자리에서 예상되는 움직임은 다시 일봉으로 봤을 때 상승을 했다가 아까 봤던 이런 저항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한번 다시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야기하는 게 결국에는 이렇게 월봉을 보고, 그다음에 주봉을 보고, 일봉을 보고, 그다음에 분봉까지 보면서 이 큰 시계열로 먼저 주가를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책에서 작성을 했던 거는 이렇게 이 큰 상승 추세 속에서 현재는 약간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래서 이 음봉 매매라는 것도 마냥 하락을 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월봉과 주봉, 그다음에 일봉이 상승 추세일 때 그 중간에 이제 조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럴 때 이제 매매를 하자는 겁니다. 이렇지 않으면 이 카카오페이라는 종목을 이야기를 좀 하면은 카카오페이가 이 파란색, 노란색 이런 이동평균선을 좀 예시로 좀 들면은 이런 20일 이동평균선이 주가보다 밑에 있을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상승 추세라고 하면은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하락이 나온 다음에 대차 반등이 나오는 거를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카카오페이 같이 이런 21선이 깨지면서 밑으로 하락이 계속 나오고 나니까 반등을 하고 싶어도 이렇게 반등이 나오더라도 중간에 이러한 저항 구간들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이 나왔을 때 가격이 싸졌다라고 생각하면서 매수를 이런 구간에서 했다고 치면은 이게 상승을 하더라도 앞에서 말했던 이런 저항이 작용을 하니까 상승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밑으로 하락을 합니다. 그러다가 현재 주가는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만들어지는데요. 특히나 이제 제가 이 전자책을 작성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여기에다가 이제 분할 매수를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전자책에 적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책에다가 작성을 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음봉 매매를 한다고 했죠. 이렇게 떨어질 때 매매를 한다고 했는데, 한편으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 주가가 힘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단편적으로 생각해서 힘이 좋고 상승을 할 만한 이유가 있는 종목들은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힘이 약해지고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음봉 매매도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속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상승 추세라는 것의 이제 기준이 어떻게 되냐라고 개인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보는 게 이렇게 20일 이동평균선을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해 있다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얼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했던 이런 21선 위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이제 전자책이 이야기했던 원펀치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실제로 이제 원펀치 매매를 좀 하다가 보면은 이번에 이제 실제로 매매를 했던 그 현대로템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 바다가 너가 이야기했던 거를 좀 봤을
때 이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을 보면은 21선보다 주가가 여기 높아진 상태는 이 구간인데 너가 매매한 구간은 여기 21선이 확 떨어지고 나서 이제 많이 떨어진 구간에서 매매를 했지 않냐? 그러면 이제 하락 추세에서 매매를 한 것인데 아까 너가 이야기했던 거랑 다른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단편적으로 좀 보면은 지금 자리에서는 21선이 깨지고 밑으로 계속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내려와서 아까 이야기했던 하락 추세라고도 이제 보여집니다만 이거를 이제 큰 관점에서 뭐 주봉으로 보면은 이 주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렇게 앞에서 크게 상승을 했던 모습이 이 유지가 되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상승 그리고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이 나온 다음에 이 하락이 나온 것에서 이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죠. 나온 것에서 이렇게 되돌림 반등은 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만 지금 구간에서도 큰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현대로템을 매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원펀치 매매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이 음봉 매매를 하다 보면은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렇게 싸질 때 매수를 하는 이유는 중간에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매매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등이 안 나오잖아요. 반등이 안 나오고 계속 떨어지는 모습들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저도 이렇게 음봉 매매를 연구를 하고 하면서 진짜 여기서 그래도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이 어딘가 라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연구하고 들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이런 매매 방법으로 이 좋은 종목들 잘 잡아가지고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료 전자책 다운받는 방법은 유튜브 댓글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마치기 전에 이 양봉 매매가 난이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지금은 장이 좋기 때문에 계속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보면은 뭐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이 연속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는 그런 종목들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전고점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 전고점을 뚫고 강하게 반등을 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근데 이 현대무벡스라는 종목도 잠깐 이제 보면은 그거를 제가 한 60분 봉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 전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여기 전고점 돌파하기 전에 이때 어떤 모습이 만들어졌냐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척 하면서 이제 상승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 13,200원에서 이 11,800원까지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한 번에 반등이 나올 것 같았는데 그 반등이 나오지 않고 밑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 위에서 샀던 사람들을 손절을 시키게 되는데요. 그런 다음에서야 이제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돌파를 하는 척 하다가 이제 떨어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호가창을 봐야 되고 실시간으로 돌파를 할 때 어떤 움직임인지 또 어떤 힘의 세기로 돌파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양봉 매매 즉 돌파 매매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결론은 직장인은 음봉 매매를 좀 해야 된다라는 게 이 영상의 결론이고요. 주식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뭔지 아시나요? 이 카카오페이처럼 11만원까지 상승을 했던 종목 6만원까지 하락을 했을 때 이 정도면 50%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제는 반등이 나오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식에는 참 무서운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6만원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내가 바닥이다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바닥이 아니라 지하실까지 계속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지금 손실 중이라면은 혹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역배열 종목을 붙잡고 매매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무료 전자책 1권에 이 4장 10일보다 5일선이 높은 종목만 매매를 하는 이유를 설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식을 하면서 강의를 듣거나 하면은 가장 많이 듣는 그런 이야기가 이런 주가 그리고 밑에 거래량 그리고 이동평균선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보고 있는 차트에서는 이 핑크색 선이 5일선이고 파란색 선이 11선 노란색 선이 21선입니다. 여기서 이동평균선의 의미를 좀 이야기하면 5일선은 그 일주일 그러니까 5일 동안 개장을 하죠. 주식장이 5일 동안 열리니까 5일선은 일주일 동안의 평균 가격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11선은 2주일 동안의 평균 가격 21선은 한 달 동안의 평균 가격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정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5일선이 11선보다 높아야 되고 11선이 21선보다 높고 그 다음에 21선이 61선보다 높은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잘 보시면 핑크색 선이 5일선인데 파란색 선보다 높고 그 다음에 파란색 선은 이 노란색 21선보다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즉 5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 10일 전의 평균 가격보다 높은 거고 마찬가지로 11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 20일 동안의 평균 가격보다 높은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책에 나온 거를 좀 보면은 정배열은 이렇게 우상향하라는 모습을 정배열 차트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우하향을 하는 이런 종목들을 역배열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이 45도 각도로 상승을 하는 종목을 이제 정배열이자 강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정배열에서만 매매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이제 제 전자책을 보신 분들도 많이 알겠지만 하락을 할 때 매매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매매를 이제 상승했다가 이제 음봉이 나오면은 그때 매수를 한다고 해서 음봉 매매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일부 영상 찍은 게 있으니 그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위에 눌러보시면 되고 이 영상 다 보고 나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음봉 매매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조정이 오고 난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오면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음봉 매매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반등이 나오기 위한 조건은 무조건 이 지지를 받을 만한 구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차트를 보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45도 각도로 상승을 하는 종목이 하락을 했을 때 매수를 하는 이유는 이후에 상승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면서 매수를 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반등이 나올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고민을 해봤을 때 흔히 이야기하는 이런 이동평균선 구간에서도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이동평균선에서 매수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이런 지지받을 만한 구간,
하락을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오겠구나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동평균선을 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같은 내용으로 5일선과 11선 등 이동평균선에 닿을 때마다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차트에서 이 5일선에 닿고 반등이 나와주고요. 11선 같은 경우 이런 11선에서 닿고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들이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21선에서도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배열에서 매매하는 이유는 하락을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역배열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이 5일선, 11선, 21선 등이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아까 이동평균선이 이 일주일, 2주일, 한 달 동안의 평균 가격이라고 의미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배열은 주가보다 이동평균선이 높은 상황인데 쉽게 말해서 평균 가격보다 현재의 주가가 낮은 상태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려고 하면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주가가 올라가고 싶어도 저항에 가로막혀서 하락을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엔투텍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이 이동평균선이 보라색, 파랑색, 노란색이 점점 그 반대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21선보다 11선이 낮고 11선보다 5일선이 낮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가가 상승을 하고 싶어도 이 위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결국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이런 자리에서는 내 매도가 또는 내 본전가까지만 오더라도 이게 꼭 정리해야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했을 때 매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매도세가 강하면은 세력 입장에서는 억지로 이 물려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다 사주면서 주가를 올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도세가 강하면 주가를 그냥 떨어뜨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개인들은 좀 재밌습니다. 오히려 무작정 이제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사게 되는 경우인데요. 아까 봤던 것처럼 이 엔투텍이 고점이 690원까지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440원까지 떨어졌을 때 지금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40% 하락을 했는데 이 정도면은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동안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등이 나와주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생각했던 이런 바닥 구간이 아니었고 점점 더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중간에 한 번도 반등 없이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이런 모습에서 사실 제가 이제 하는 음봉 매매를 했을 때 예전에는 이런 것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이런 종목, 거래대금 뭐 400억 정도지만 그래도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던 종목 같은 경우는 결국 이게 상승을 하면서 세력이 이렇게 주가를 올리게 되었는데 그럼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는 분명 중간에 반등이 나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이런 제가 4등분선,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4등분선 그어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면서 매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간에 반등이 나와주면 다행이지만 이렇게 반등이 나오지 않고 주가가 점차 하락을 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생각을 했던 이런 손절가까지 떨어지게 되면 그럼 결국에는 이게 손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는 이렇게 이 떨어질 때 매수를 하는 음봉 매매의 참 단점이라고 하면은 결국 나는 매수를 했던 게 앞에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상승을 했던 이런 모습을 이제 세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결국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계속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에서 이게 지금 맞는 매매가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뭐냐? 결국에는 이렇게 역배열로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종목을 매수를 하기보다 이렇게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락을 하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하락을 하더라도 반등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종목을 찾아서 즉 역배열인 종목들을 찾아서 매매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책에 작성한 거지만 친구가 밉다면은 역배열 종목을 소개해 주세요라는 우스갯소리로 좀 적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봤을 원수에게는 역배열 종목을 추천하라는 그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상승하고 싶어도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상승을 하지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역배열 매매를 하지 말라라는 게 이 영상의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은 어떤 종목이 이제 정배열이고 또 역배열이고 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감을 잡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이 무엇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테마로 상승을 했는지와 같이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상승했던 종목들이 결국에는 정배열로 차트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종목을 모아놨을 때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그럼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는 아까 이야기했던 바닥이가 이야기했던 정배열 종목이구나. 그러면 한번 매매를 해봐야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역배열 종목을 좀 피하면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이 키움증권에서 0186에서 거래대금 상위창을 활용을 해가지고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 중에서 그래도 정배열인 종목들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이런 생각들을 좀 종목을 이렇게 또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 그리고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들을 관찰을 하면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하루에 한 3, 40종목이라도 한번 찾아보겠다.
라는 생각으로 좀 차트를 돌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제 한창 공부를 할 때는 매일 이 상장에 있는 종목들을 이제 계속 관찰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게 어떤 테마고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상승을 했고 다음에는 어떤 움직임들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씩 감이 잡히게 되었고요. 만약 그렇게 해서도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런 고민들이 있으시다면 제가 이제 네프콘 운영하고 있는 이런 네프콘에서 매일 실시간으로 이렇게 매수가나 손절가 결국에는 이 매매하는 방법 전자책에 다 올려놨던 원펀치 매매 방법으로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으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조건 이제 가입을 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올려드렸던 전자책을 바탕으로 공부를 해보시다가 종목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네프콘이 궁금하신 분은 네이버에 나는 바닥에서 잡아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코인 바닥 잡기를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럼 국내 주식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은 이 5장 하락이 멈추고 상승으로 가는 과정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들은 재밌는 게 이렇게 33,000원까지 상승을 했던 종목이 예를 들어서 이 12,000원까지 하락을 했다라고 이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높은 구간에서 한 50% 60% 하락을 했으면 가격이 너무 싼 거 아니야? 이거는 무조건 사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떨어질 때 매수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영상이나 전자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주식이 하락을 하는 거는 결국 하락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계속 하락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약세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세력이 올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 종목을 매수를 하더라도 계속 중간에 이렇게 크게 반등이 나오지 않고 중간에 이제 계속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이유가 결국에는 상승할 만한 이유가 없는 종목을 가지고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자책의 이제 5장 하락이 멈추고 상승으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것처럼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이런 모습들을 역배열이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역배열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역배열에서 매매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한번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넘어가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 과정을 익힌다면 더 이상 역배열은 매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 개인들이 주가가 하락을 할 때마다 물타기라고 하죠. 점점 이제 평단가를 낮추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밑에서 저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추가 매수를 계속 하더라도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막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갑자기 이렇게 상승하는 날이 나오는데요. 그럼 이럴 때 또는 이렇게 윗골이 달리고 다시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질 때 개인들은 오히려 미칩니다. 이게 오늘이야? 그러니까 왜냐면은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계속 매수를 해가지고 평단가를 낮추는 드디어 오늘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상승을 하니까 기뻐하죠. 그러면은 본전가까지 오더라도 정리를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기다리는데 그러다가 또 다시 이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죠. 또 그 다음에 윗꼬리가 이렇게 달리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매집봉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윗꼬리가 달리고 나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올라갈 것처럼 하다가 다시 떨어지게 하는 그런 모습. 결국 이런 것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더 이상 더러워서 이 종목 못 들고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손절을 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러면 그 손절을 한 물량을 결국 세력들은 밑에서 점점 매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정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다 받아먹게 되는데요. 이렇게 물량을 다 받아먹고 나면은 점점 주가가 갑자기 이동평균선 5일선, 10일선, 21선이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점점 정배열의 모습을 만들게 됩니다. 그 후에 주가가 정배열로서 바뀌면서 주가가 한번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영상 한 10분만 보시면은 세력이 개인들의 뒤통수를 치는 이 소름 돋는 역배열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책에 나온 것 좀 보면은 역배열의 특징은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고점도 계속 낮아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락하던 주식 이게 첫 번째 이 파란색 구간이고요. 그러다가 이 저점을 만드는 모습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시 깨지면서 한 번 더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배열의 차트를 보면은 올라가고 싶어도 점점 이 고점이 낮아지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 사진에서 보면은 회색 선이 121선인데요. 이 121선을 계속 저항으로 작용을 하면서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저점은 계속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저점을 지키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방법은 이제 쌍바닥입니다. 이제부터 이야기할 거는 쌍바닥을 만들어 가는 과정인데요. 이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은 이 A라고 해서 차트를 좀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바닥이었던 구간이 존재할 겁니다. 근데 여기 저점을 지키는 것 같았지만 다시 저점이 깨지게 됐죠. 이 구간에서 깨지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여기 저점이 만들어졌는데 이 저점이 다시 한번 깨지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쌍바닥은 저점을 높이면서 바닥을 지키는 모습을 만들어 주는데요. 여기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저점이 한번 만들어지고 나서 두 번째 바닥이 나오고 이 두 번째 바닥을 기준으로 하면은 앞에 있었던 이 저점을 더 이상 깨지 않고 저점이 서서히 올라가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게 이제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쌍바닥을 보고 매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쌍바닥에서 그치면 안 되는데요. 쌍바닥은 단지 하락을 멈췄을 뿐입니다.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 쌍바닥이 나오고 나서는 다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건데요. 하지만 역배열의 특징인 이동평균선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5일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5일선이 주가가 올라가고 싶어도 5일선에서 가로막히고 다시 5일선에서 가로막히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면서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역배열이 아닌 정배열에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세력이다 라고 생각하고 세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데요. 세력도 결국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주가를 올려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가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세력인 내가 돈을 쓰면은 기존에 물려있던 개인들이 본전가에 왔다고 정리를 할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분명 이 종목을 위에서 샀던 사람들이 존재를 할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격이 싸지니까 여기서 점점 여기서 사면은 그래도 나중에 16,000원까지는 올라오겠지 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하는 개인들이 많다는 건데요. 그러면은 내가 세력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 주가를 이렇게 바로 예를 들어서 내가 16,000원까지 돈을 써가면서 뭐 500억, 1000억이라는 돈을 써서 주가를 올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개인의 입장에서 여기 물려있던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종목을 너무 높은 구간에서 사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20, 30 손실 중인데 다행히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인 입장에서는 내 본전가만 오면은 다 정리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면은 정리를 개인은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세력인 입장에서 여기서 샀던 사람들의 물량을 내가 다 받아주면서 그러니까 매도 물량을 다 받아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죠. 분명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건데 근데 주가를 올리려고 보니까 여기서 위에 있던 개인들이 다 매도를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주가를 이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은 잘 보면은 주가를 뭐 조금씩 이렇게 떨어졌지만 다시 반등을 하고 떨어졌지만 다시 뭐 반등을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주면서 결국에는 개인들이 이런 고점에서 올라갔을 때 이렇게 올라갔을 때 정리를 하지 못하고 다시 떨어지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올려놓고 또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을 만들면서 개인들이 알아서 손절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매집이라는 과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거를 이야기하면은 세력인 내가 수익을 내고 싶다고 한 번에 주가를 끌어올리면은 이런 높은 구간에서 물려있었던 개인들이 본전가에서 매도를 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주가를 올리기 전에 물려있는 개인들을 손절시킬 건데요. 차트를 보다 보면은 이렇게 평소보다 거래 대금이 5배, 10배 이상 터진 이런 종목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순간이 있는데요. 또는 이것처럼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이렇게 윗꼬리 달고 내려오면서 그 다음 날에도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매집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왜 그러면은 이런 매집봉이 나올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개인이라고 했을 때 이런 19,000원 자리에서 물려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세력이 일부러 주가를 이 19,000원 근처까지 한번 올려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개인 입장에서 한 2개월, 3개월 들고 있는데 이런 본전가 오면은 정리를 하고 겠죠. 왜냐면 너무 물려있는 게 또 고통스러우니까요. 이 기간이 2개월, 3개월 했지만 1년이라고 가정을 하면 1년 내내 물려있던 개인들은 내 본전가에 오면은 심장이 뛰게 됩니다. 드디어 이렇게 올라가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본전가에서 안 팔고 기다리게 되는 경우들도 이제 그런 경우들도 많겠죠. 하지만 세력은 이 19,000원까지만 올려놓고 바로 주가를 또 하락을 시킵니다. 이런 과정을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반복을 하는데요. 이때도 보는 것처럼 윗꼬리 달고 주가가 다시 내려오고 또다시 윗꼬리 달고 다시 내려오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럼 개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종목의 병이 다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저번에 그래도 내 본전가인 1,000원까지 왔는데 이런 자리에서 팔걸 내 본전가에 오면 팔걸 하면서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 3, 4개월을 옆으로 지금 횡보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는 진짜로 19,000원인 내 평단가까지만 와주면은 나 정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서야 이 19,000원까지 올라오면은 물량을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력은 이제 개인들이 매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물량을 다 받아주면서 주가를 편하게 올려버리는 모습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군데군데 차트를 봤을 때 아까 이야기했던 이 거래량이 터지는 이런 봉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보통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은 주가는 그래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왜냐면은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이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그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는 그런데 주가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거는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물량은 사면 주가를 올리지 않는 매집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매집봉이 나오는 이유는 개인들의 물량을 손절시키는 동시에 세력의 보유 물량을 확보하기 이야기했던 그 과정 일부러 주가를 올려서 개인들한테 희망을 줍니다. 하지만 개인은 본전가에 왔음에도 욕심이 생겨서 매도를 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다시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이런 올렸다가 내리는 이런 과정이 최소 2, 3개월 동안은 반복이 됩니다. 여기 보이는 피코그램을 이야기를 하면 상장일에 매수를 해서 3,500원에 물려있었던 개인이 있습니다. 다행히 본전가까지 이렇게 올려주는 모습이 만들어지는데요. 하지만 기다린 시간, 그동안 기다린 시간이 아까웠고 역시 내가 옳다면서 이거는 장기 투자해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올렸을 때 매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떨어지면서 또다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 3개월 뒤에 개인은 다시 본전가에 오면은 무조건 정리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요. 여기서 이제 세력이 바라는 의도가 나오는 겁니다. 세력 입장에서는 3개월 뒤에 100%를 상승시키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위에 물린 개인들이
분명 본전가에 올라오면은 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세력인 내 입장에서는 돈을 더 써서 올려야겠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나는 자선 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개인들이 돈 버는 거를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본전가에 한 번씩 이렇게 툭툭 올리면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개인들 입장에서는 수익을 주기 싫으니까, 개인들한테 수익을 주기 싫으니까 올려놓고 바로 하락을 시키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게 차트에 윗꼬리가 발생을 하는 거고,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종목이 계속 올랐다가 내려가고 하니까 더러워서 나간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손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본전가에 다시 올라왔을 때 여기서 자신들의 물량을 정리하게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세력은 개인들이 손절한 물량을 밑에서 계속 받아먹으면서 보유 물량을 늘려나갑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상승시킬 때 위에서 아까 봤던 개인들이 이 위에서 매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물량들이 분명 여기서도 올렸을 때 팔았던 개인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니 주가를 올리기도 쉽다는 겁니다. 왜냐? 여기서 주가를 올리려고 했을 때는 100억을 써야 됐지만 여기서는 30억만 쓰면은 주가를 올리기 쉽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이 차트 내에다가 썼는데요. 이렇게 첫 번째로 이때 못 팔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려줄 때 팔았던 사람은 다행이다. 하지만 주가가 다시 한번 하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하락하는 모습에 더 이상 오르지 못한다는 걸 느끼고 분명 이런 자리에서 손절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손절할 때 이 세력이 매수를 해가지고 물량을 받아먹게 되고요. 그래도 다행히 주가를 이렇게 올리면서 자신들의 물량을 이제 매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결국에는 앞에서는 난 기다릴 거야. 어차피 존버하면 오를 건데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이 종목의 정이 다 떨어지게 되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위에 차트를 보면은 여기서 매도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3개월 뒤에 100%가 넘는 이런 상승이 만들어지는 거를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팔면은 상한가, 내가 팔면 상승한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세력이 개인을 터는 과정에서 나오는 차트의 특징은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차트 모습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로 옆으로 기어가는 모습, 즉 횡보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동평균선이 뭉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배열의 특징인 이 장기 이동평균선이 단기 이동평균선 높은 걸 의미를 하는데, 이 앞에서 역배열 구간에서는 11선이 이제 위에 있고 11선이 밑에 있고 11선이 밑에, 5일선이 밑에 있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이런 61선에 저항을 받게 되고 21선에 저항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하락을 멈추고 주가가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을 만들어지게 되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5일선, 21선이 점점 뭉치게 됩니다. 이렇게 뭉치게 되는 이유는 더 이상 주가가 하락을 하거나 뭐 상승을 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고 일정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동평균선도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뭉치게 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주가가 서서히 상승을 하면서 이 5일선, 11선, 21선의 이 정배열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세력들이 개인을 털기 위해서는 이렇게 에너지를 응축하는 과정, 즉 횡보하는 모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은 역배열인 종목을 장기간 동안 이 주가를 크게 올리지 않고 매집하는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 뒤에 이동평균선이 나란히 되는 정배열일 때 본격적으로 가를 때문에 우리는 본격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는 정배열에서만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내가 더러워서 이런 자리에서 팔지 않다가 결국에는 팔고 나니까 다음에 쭉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 결국에는 세력이 의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배열은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팔을 들고 가는 것. 역배열 매매는 우리 아군이 이미 승기를 잡은 곳에 깃발을 꽂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를 할 때 훨씬 쉽고 안전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식 기법보다 더 중요한 게 이기는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유료강의에 1000만원 이상 쓰면서 배웠던 거고요. 오늘은 이제 이 전자책 1권 하락이 멈추고 상승으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이었습니다. 한 번으로 이해가 안 되시면 두세 번 반복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이 숫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2,700원인데요. 제가 YG 엔터테인먼트 정확히 이 가격에서 매수를 해서 한 달 정도 기다리 %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남들은 이제 고점에서 뉴스가 좋다, 그다음에 실적이 좋다 이런 이슈로 또는 이제 블랙핑크 재계약이 다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종목 좋으니까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저는 아까 봤었던 이 62,700원의 매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을 어떤 관점으로 매매를 했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글은 제가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다 매수를 하자고 하면서 올려놨던 그런 글입니다. 아까 봤던 뭐 실적이 또 좋아서 이제 매매를 하려고 했었고, 이 차트 보시면 저는 이제 미리 이제 종목이 하락하기 전에 매수가를 정해놓고 매수를 하는 편입니다. 제 전자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무료 전자책 2권 이 3장 4장에 나와 있는 돈 많은 세력과 친해져야 하는 이유, 그리고 가장 땡땡한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62,700원이냐 라는 걸 보면은 이 피보나치 조정대라고 있는데요.
제 전자책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자리가 이제 0.8 자리고요. 근데 여기 수치로 보면 0.125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 우리가 매수하려고 하는 구간은 이 저점과 이 매수가가 가까운 구간에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것을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0.875를 이용해서 매매를 많이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선생님들도 주도주가 폭락을 할 때 공포가 아닌 기회를 잡아서 이기는 매매를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일단 전자책 3장을 좀 보면은 돈 많은 세력과 친해져야 하는 이유인데요. 주식의 본질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싸다라고 해서 이 싸다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 될 텐데요. 나는 이제 가격이 싸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지만 주가가 하락을 계속하면 그것은 싼 가격이 아닙니다. 이거를 보면은 나는 여기가 79,000원이 여기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락을 할 때 난 여기서 매수를 해야지, 그리고 손절을 내려가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했습니다. 내 기준에서는 분명 가격이 싸구나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한 것이지만 결국 지나고 보니까 이런 자리가 결국 깨지면서 하락이 이어지는 모습들도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싸게 느껴지기 위해서는 내가 매수를 하고 반등이 나와야 이게 싼 가격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나고 나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세력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력이 매수를 했던 종목을 매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는지 알기는 어려운데요. 그나마 이제 단서를 가지고 이 종목은 세력이 더 많이 매수를 했구나 라고 하면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전자책을 보시는 분들은 좀 더 아실 거고, YG 엔터테인먼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일단 주봉입니다. 제가 이제 매수를 했던 기준은 솔직히 이제 좀 심플하긴 합니다. 이게 원펀치 매매에 부합되는 그런 기준은 아니지만 이 종목을 좋게 봤던 거는 분명 이 YG 엔터테인먼트 바닥 대비해서 이 바닥이 3만원이라고 하면은 11만원이라고 했을 때 10%만큼의 이 상승률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전 고점이었던 구간을 그래도 돌파를 하면서 이 시세가 새로운 구간, 뭐 이거를 박스를 잠깐 하면은 이런 구간이 있고, 그동안에 크게 봤을 때 박스권인 구간이 있고, 그럼 이 박스권인 구간을 넘어주면서 신고가를 갔던 그런 종목이라는 것은 이 종목이 하락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한 번은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으로 종목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거는 이런 특정 구간을 돌파했던 종목이 있다면은 특히 이제 신고가를 가는 종목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신고가를 갔던 종목들이 보인다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하락을 할 때까지 기다려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관점일 건데요. 제 글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이 종목은 이제 원펀치 매매를 좀 변형해서 매매를 하긴 했습니다. 이거 잠깐 4등분선을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저점과 고점을 이었을 때 사실 이 구간까지는 좀 닿은 다음에 2차 상승이 나오기를 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고, 아까 봤던 이런 중간 라인 닿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우리가 매매를 하던 이 저점 구간과 고점 구간을 이어가지고 매수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또 좋게 생각했던 거는 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크게 하락이 나오는 이런 모습에서 이게 분명 이 종목이 악재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렇게 빠르게 하락이 나오는 모습에서 이거는 오히려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찬스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당시에 이제 외국인도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크게 보면은 상승을 할 때 이 세력들이 매수를 했던 이런 거래대금이 존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했던 거래량과 그 다음에 하락을 할 때 물론 여기서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올 때 거래대금 자체가 많이 터진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매수를 했을 때보다는 적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 세력이 물량을 다 정리하지 못했다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저점과 고점에 피보나치를 그어가지고 이런 0.87호 자리에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항상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로 이제 신고가를 갔던 종목들 중에서 전자책에서 이야기한 원펀치 매매 종목에 부합하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피보나치를 그은 다음에 이제 매수를 기다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매수를 할 수 있게 이 종목이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같은 것들을 뭐 이렇게 뉴스나 그 다음에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을 참고를 하면서 이거는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해도 괜찮겠구나라는 그런 증거를 모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0.875 구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실 이 자리가 손익비적으로 좋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10만 원이었던 종목이 여기 위에서 뭔가 사기에는 그동안에 바닥 대비해서 3만 원에서 11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렇게 한 300 넘게 올라간 종목을 이 구간에서 더 상승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매수를 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이 결국 시간 지나면은 만약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런 자리는 그래도 손절을 잡고 매매하기에는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이 2,700원이라는 자리를 좀 보면은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했다고 했을 때 거래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저는 봤습니다. 이거는 결국 이 위에서 매수를 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손절을 계속 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가 계속 안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생각을 가지고 또 그런 다음에 주가가 더 이상 상승을 하거나 이렇게 반등이 나오거나 그러지 못하니까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생각. 왜냐면 앞에서 크게 하락을 했으니 이 다음에도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개인들은 여기서 매수를 하거나 그러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러게 이제 표출되는 게 이런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또 하나 긍정적인 부분은 이때 이제 이런 자리에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세력도 매수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 주가가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횡보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횡보의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은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서 이 떨어질 때 안 떨어지는 이유는 떨어지면 세력이 밑에서 받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주는 건 이렇게 목요일마다 이렇게 좀 영상을 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전자책에 대한 1권은 또 일요일 날 올리고 그다음에 2권은 목요일 날 올리는 식으로 좀 볼 건데 이 원펀치 매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봉에서 보거나 월봉, 일봉에서 보면은 생각보다 안정적입니다. 이런 자리까지 왔을 때 손절될 가능성보다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다고 저는 통계적으로 좀 보는데요. 제가 이제 전자책을 작성할 때는 승률이 이제 50, 60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나옵니다. 이렇게 주봉이나 일봉 관점에서 보면요. 대신에 이제 좀 이런 자리, 그러니까 바로 매수가까지 오는 경우들은 매도가라고 하죠. 매수를 하고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경우들은 이 분봉에서 매매를 하거나 분봉을 참고해서 매매를 할 때 그렇게 바로 올라가는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이 1시간 30분봉에서 이 적용을 했을 때 승률이 일봉이나 주봉에서 매매했던 것보다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네프콘에서는 일봉 위주의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이제 매수를 딱 하고 나서 생각을 하는 거는 결국 내가 여기서 매수가에서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여기서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횡보하던 모습 자체는 저는 그냥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유를 하고 있어도 결국에는 세력은 주가를 컨트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내가 매수를 했던 자리에서 횡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래도 매수를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력이 주가를 컨트롤하고 있는 게 거래량이든 차트든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인데 이제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YG 엔터테인먼트를 지금 매도를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잘해서 수익이 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통계를 냈던 그런 0.875 같은 수치에 왔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매매를 한 것뿐입니다. 오늘 이제 전자책에 나오는 이 3장과 4장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미리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전자책에 나온 내용을 넣지는 못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순서대로 영상에 넣어가지고 보실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주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특정 구간, 예를 들어 여기 이 전고점 구간을 돌파했던 이런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이런 종목을 바탕으로 이 위에서 매수를 한다기보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럼 이 종목을 어떻게 매수를 할까? 내가 이제 어떤 바닥이가 이야기했던 원펀치 매매 자리 그런 종목에 부합을 하면은 이렇게 이 피보나치 저점과 고점을 이어가지고 이 0.875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기다려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럼 여기 안 오고 예를 들어서 중간에 반등이 나와주면은 그럼 이 종목 매수 안 해 라는 생각으로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종목을 찾아야 되고 또 종목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 느끼신다면은 제가 이제 매일 종목을 분석을 하고 이렇게 매수가랑 손절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나 또는 이제 같이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제 따라 산다라기보다 내가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하고 어디서 매수를 하는지 그런 눈을 기르는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 전자책을 공개하고 나서 질문을 많이 받았던 피보나치를 그을 때 어디부터 어디까지 긋는지 저점이 어디인지 고점이 어디인지 그런 질문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자책 2권에 이렇게 1차 상승이 나오기 전 최저점 구간이 있을 거다. 저기가 피보나치 되돌림의 첫 시작점, 즉 저점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트를 좀 보면은 이 1차 상승이라는 게 나오고 나서 그 1차 상승 처음 최저점 구간을 피보나치 저점으로 긋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내 주식 차트들을 좀 종목들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최저점으로 좀 바뀌었는지, 왜 이 최저점이 아니라 이 위에서도 저점을 긋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국내 주식을 기준으로 하면 피보나치 조정대라는 걸 설정하셨을 겁니다. 제 전자책을 보신 분들은. 그럼 제가 매매했던 APR 같은 경우는 어디를 기준으로 이제 매매를 했는가라고 좀 보면은 먼저 여기가 이제 전고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차트를 좀 바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신고가를 가던 종목이었고 그랬던 종목이 이제 횡보를 하고 그 다음에 1차 상승, 조정, 2차 상승의 모습이 나온 종목이었습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1차 상승의 저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이런 데도 저점이겠죠. 아무래도 낮은 구간이니까. 하지만 제가 여기 전자책에 적었던 1차 상승이 나오기 전 최저점 구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최저점 구간인데 왜 이런 자리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왜 최저점이었나 라는 것에 대해서는 몇
개의 종목들을 좀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어떻게 매매를 했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1차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오고 2차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매매하는 0.875 피보나치로 보면은 0.125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죠? 전자책 보신 분들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하고 만약 이 매수가에서 손절가를 깨면은 되게 이제 매수가와 손절가 간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만약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손익비가 2대1, 3대1이 가능한 그런 매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 상승까지 확인을 하고 나서 우리는 이제 이 0.87호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저점을 이런 자리 또 뭐 이런 자리 여기 그다음 여기 이렇게 선을 그어서 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자리가 또 손절이 나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저점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이 많으시냐면 매수가에 잘 안 오니까 고민이 많은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바닥이가 알려준 0.875 매매를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이거 조금 위에서라도 잡아보고 싶다. 좀 저점을 좀 높은 데서 저점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고점을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좀 잘하면은 이런 자리에서 또 잡을 수 있고 이런 자리에서 잡을 수 있지 않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거를 왜 아냐면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최저점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이제 통계를 봤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이 피보나치를 긋고 매수가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고 또 여기 손절 걸고 하는 이유 자체는 결국 세력이 이런 자리에서는 안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0.85 자리. 근데 그러면은 근거라는 게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 매매를 할 때의 근거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일단 이런 전고점을 돌파했던 1차 상승. 근데 1차 상승만 가지고서 매매를 하기에는 1차 상승 후에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세력의 의도를 한 번 더 파악하고자 조정이 나오고 2차 상승이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하는 게 그럼 여기서는 이 세력이 2차 상승이라고 했던 것이 세력의 의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 이런 저점, 그러니까 이 크게 봤을 때 주봉으로 보면은 결국 이런 자리가 세력이 힘을 모아가고 있던 그런 자리다라는 겁니다. 힘을 모아가고 있는 자리에서 그 다음 거래량이 터지는 이런 양봉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한번 이렇게 상승을 하는 뭐 이런 1차 상승의 전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다 모든 것이 세력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주봉으로 보면 좀 명확하죠. 여기서 이 1차 상승이 나오기 전에 최저점 하면은 이 최저점이라는 것은 세력이 이런 자리에서부터 돈을 쓰면서 끌어올린 자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끌어올린 자리인 겁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이런 자리는 지키겠지, 이 저점은 지키겠지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매매를 하는 게 우리 원펀치 매매인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이 피보나치를 그을 때 1차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 최저점으로 하라는 겁니다. 몇 개의 차트를 조금 더 보면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을 이제 매매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팔았는데요. 이 전고점을 이렇게 전고점이 있고 그 다음에 1차 상승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2차 상승의 모습이 나오고 나서야 세력이 여기서 2차 상승까지 보고 올리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는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파악하고 나서 이 아까 이야기했던 이 1차 상승이 나오는 저점 구간, 최저점 구간을 피보나치 최저점으로 긋고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 고점과 연결하는 겁니다. 그럼 잘 보면은 이 16만 5천 원인데 이 16만 5천 원에서 저점을 보면은 16만 5,400원 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16만 4,500원, 5,400원이라는 게 진짜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또 그 다음날 한 일주일 뒤에는 16만 5,300원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16만 원이라는 거를 16만 5천 원을 지켰다라는 거죠. 왜 지킬까요?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력이 돈을 처음에 썼던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부터 돈이 들어와 줬던 구간이기 때문에 세력도 여기는 지키고 싶은 겁니다. 물론 이게 틀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확률적으로 매매를 했을 때 그러면은 이 세력이라는 사람, 이 집단이 돈을 어디서부터 썼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고 나서 매매를 해서 나만의 기준을 만드는 게 이게 세력이 돈을 썼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프폰 텔레그램 방에다가 이야기한 건데 잘 보시면 이게 차트가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현대로템 잠시 손절가를 풀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16만 5,600원일 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매매를 하다 보면은 이게 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한데 의도적으로 또 세력이 떨어뜨리려고 깨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적어놨던 200일선이 뭐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니까 일단은 손절을 좀 풀어두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종목에 임했는데 다행히 세력이 지켜줬다는 거죠. 그럼 이 자리를 지켜주니까 우리는 이제 올라갈 때 이런 자리에서 이제 1차 매도를 한 겁니다. 다음으로 매매했던 거는 또 일동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를 먼저 처음에는 여기 전고점을 넘는 1차 상승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1차 상승으로 보기가 안 됐던 게 거래대금 자체가 막 크게 터지고 했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를 1차 상승으로 보지 않았고 그럼 새로운 전고점을 이제 다시 이 전고점을 봤을 때 여기를 돌파하는 확실히 거래대금이 터지는 게 보이죠. 여기를 돌파하는 1차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 2차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매매를 했을 때 제가 여기 9월 2일 날 저점이 2만 500원입니다. 2만 500원에다가 이렇게 손절 받고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자리가 왜 여기였냐면 아까 했던 1차 상승의 최저점 구간이라고 생각해서 했던 거지만 실제로 매매를 한 걸 보면 19,900원 손절 걸고 매매를 기다렸던 겁니다. 왜 19,900원이었냐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이 25,500원이라는 자리가 여기도 손절 잡고 해도 됩니다. 근데 그래도 20,000원이라는 우리 흔히 말하는 라운드 피겨라고 있죠. 그렇게 딱 떨어지는 가격을 세력은 좀 지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애초에 매매를 하기 전에 19,900원을 손절 잡고 여기를 피보나치 최저점으로 잡고 이제 매매를 했던 겁니다. 물론 이때 보면은 하락이 25,000원이라고 치면은 이때 하락이 25,000원에서 멈췄습니다. 이것도 잘 보시면 결국에는 이 손절가, 우리 손절가를 깬 건 아니지만 앞에 있었던 이런 저점은 세력이 지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1차 상승의 저점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피보나치 긋고 매매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서 올라갈 때 분할로 매도를 하면서 정리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에 뭐 더 올라가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내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좀 보내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제 매매의 핵심은 앞에 나왔던 이런 마디를 먹는 그런 매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하면은 결국 이 피보나치를 여기서 긋나 아니면 여기서 긋나 이거를 여기서 긋나 여기서 긋나 여기서 긋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이제 전자책에 적었던 내용을 보면은 1차 상승이 나오기 전 최저점 구간이라고 했습니다. 이 최저점은 누가 보더라도 이런 상승이 나오기 전에 최저점은 여기입니다. 그럼 이 최저점을 가지고 피보나치를 그어서 매매를 하면은 그게 가장 심플하고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피보나치 0.875에서 기다려보니 원펀치 매매를 좀 기다려보니까 매수가에 애매하게 안 오고 막 반등하더라. 이렇게 애매하게 안 오고 막 반등이 나오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니까 바닥이가 이야기했던 그런 기준이 안 보이는 겁니다. 왜 제가 피보나치 이렇게 할 때 1차 상승의 최저점을 저점으로 찍어서 매매를 하라라고 했던 이유 자체는 이런 매매 기법이라고 할까요? 이 기법이 나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통계를 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매매를 했으며 시장에서 실제로 접목을 했는지를 따져봤을 때 그리고 그 데이터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뭐 1차 상승, 2차 상승 나오고 했을 때 다음에 나오는 이런 음봉 속에서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의 계좌가 바닥에서 단단하게 잡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는 바닥에서 잡아였습니다.